반갑습니다. 저는 차명섭입니다. 나이는 31살이고 지금은 행복이 넘치는 안암교당에서 여러 교도님들께서 예뻐해 주시는 덕택에 영문도 모르고 복에 넘치는 간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포원입니다. 사은 중 세 번째로 동포원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1. 동포 피은의 강령, 2. 동포 피은의 조목, 3. 동포 보훈의 강령이고 이렇게 전반부 강연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동포원 전체 내용입니다. 동포원 1부터 3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 동포 피은의 강령.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이 세상은 산업공상의 4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각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에 오직 자리이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나니라. 2. 동포 피은의 조목. 1. 사는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미요. 2. 농은 심고 길러서 우리의 의식 원로를 제공하여 주미요. 3. 공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여 우리의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하여 주미고 4.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하여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도와주미요. 5. 금수 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라. 3. 동포 보훈의 강령. 동포에게 자리이타로 피은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갖고자 할진대 산업공상이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이타로 할 것이니라. 그럼 동포 피은의 강령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은의 강령이라는 것은 대체로 이러이러해서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동포면 그냥 동포지 왜 은혜인가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온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문장을 하나씩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여기서 동포라는 말은 한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통용되는 범위가 좀 더 포함 개념이 큽니다. 동포의 범위를 모든 사람, 동물, 식물로 확장해서 이 모두가 은혜다 하고 동포원으로 봅니다. 내가 오늘 점심으로 먹은 고기를 육신으로 가졌던 소랑 내가 동포인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과학적으로나 단어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생명의 최초 발생이 어떻고 원시 상태가 어떻고 해서 제 전공 분야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진리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법신불 이론 진리 안에 있는 산업공상의 일체 인류, 금수 초목이 모두 한 기운으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마치 핏줄을 나누는 형제와 같다. 이렇게 가깝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바탕으로 보면 동포는 육도사생의 일체 생령, 유정무정의 일체 만물까지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여기서 입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먼저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라고 하셨는데 금수는 날짐승이랑 길짐승이란 뜻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날고 있으니까 물고기도 포함입니다. 초목은 풀과 나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요. 풀과 나무가 차이가 뭘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운 적이 있을 텐데 저는 오랜만에 보니까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까워서 알려드리자면 일단 사이즈가 다르고 나무는 땅 위로 계속 높게 자라면서 굵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에 풀은 목지라 되지 않고 대부분 1년이라는 한 계절 동안 살다가 겨울이 되면 되게 춥고 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살면서 나무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구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목지라의 여부로 두 개를 구별한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없는 곳에서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바로 말씀을 하셨네요. 못 살죠. 사람만 없어도 살지 못하죠. 보통은 이때 로빈슨 크루소의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선원인데 무인도에서 혼자 떠내려가죠. 근데 결국 물고기도 혼자 잡아먹고 과일도 혼자 뜯어먹고 사냥도 하고 집도 짓고 해서 결국 생존에 성공합니다. 좀 더 최신의 영화 작품으로는 영화 마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똑똑한 생물학 박사 한 분이 저 같죠. 화성에서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에는 구출되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천지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동폰의 흔적도 조금만 있고요. 잘 만든 영화니까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는 물고기도 누가 잡아주고 돈을 내면 회도 맛있게 쳐주고 과일도 따주고 요리도 해주고 정부나 회사에서는 집도 지어주고 해서 사람들이 그 관계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위에 없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처럼 사랑과 금수초목이 없으면 우리가 살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잘 수긍이 됩니다. 이 문장을 보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원래 자연이라는 것은 적자 생존이며 만물에 대한 투쟁으로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그런 것인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본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인데 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끝에 보면 없이는 살 수 없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존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것이 도움과 의지와 공급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된 건 맞죠. 우리가 소화가 잘 되려고 요구르트를 먹는데 요구르트 안에는 유익한 유산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들이 자라면서 좋은 성분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요구르트를 먹고 화장실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미생물학 박사니까 하루는 유산균한테 야, 너 나한테 잘해주려고 그랬지?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책에서 보니까 저한테 잘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네요. 화장실이야 기분 안 좋게 다녀오더라도 다음날 생존에 크게 무리가 없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여러 사람, 금수, 초목들을 생각해 본다면 없어서는 우리가 생존 불가능한 그것이 바로 크고 근본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 공급은 재화나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을 의미하지만 이 의지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의지는 말 그대로 의지한다 할 때 그런 의지인데요. 저도 성격상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혼자 잘 지내는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혼자 잘 못 지내는 사람도 힘들고 그 사람들은 더 힘들기 마련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가 힘겨워하는 우리 사람들을 보니까 의지할 수 있는 동포들도 참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범, 이 세상은 산업공상의 4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오직 자리이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느니라. 현대는 산업공상보다 직업이 더 많죠. 근데 이를 대분해서 모든 직업을 대표하는 단어다 하고 여기서 문장을 풀어보면 이 사람들이 각자 활동을 하고 교환을 하면서 오직 자리이타로라고 하셨는데 자리이타는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 살되 남도 함께 잘 사는 것, 그리고 모든 동포 간의 자리이타의 관계로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자리이타로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오직 자리이타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자리이타만 동pon이다 이런 뜻보다는 현대사회의 속성을 보면 자리이타가 아니고서는 관계가 계속되기 어렵다. 모든 정상적인 관계는 자리하면서 또 이타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리와 이타를 나눠가지고 그 정도가 각각 얼마나 자리하고 얼마나 이타하나 그 수준을 살펴보면 뭐 직업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호관계를 잘 하고 있으면 내가 모르는 중에도 자리 이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리 이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의 주체가 상호관계를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자리 이타가 되어야 맞는데 인과를 모르고 행동을 한다면 내가 남한테 해를 줘서라도 내가 이득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이신데 이러한 상관관계를 은으로 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법문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종사께서 사은을 내실 때 우주의 진리를 은으로 보고 내신 것이지 원만병이든 세상을 보시고 원만병만 낫게 하려고 내신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법문을 받들고 우주의 연기적인 관계가 모두 은이라는 것이지 어느 하나 특정 상황을 탁 잡아서 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자가 아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우선 해가 들어오더라도 너무 화를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뭐 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는 지금 해가 오는 것도 인가구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은 해를 받을 때 좀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묵은 업인가 보구나 또는 드디어 이제 내가 저 관계를 내가 매듭을 짓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가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공부를 더 깊게 더 많이 하려는 뜻을 세웠는데 이 뭔가를 업장을 주렁주렁 달고 간다면 아무래도 거추장스럽겠죠. 아직은 제가 수준이 얕아서 그런가 제가 감수 가능한 해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가 이것이 함장할 수 있게 하는 도움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포 피은의 조목입니다. 다음 단어 해설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산업공상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한 직업의 산업공상의 역할이 복합적입니다. 여기서 산업공상을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직업을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직업의 특성을 살펴보니 산업공상의 네 가지 속성이 정도에 따라 조합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직업은 사와 공이 조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농과 공이 조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은 뭐다 이렇게 한 속성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직업에서 사 속성인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농 속성인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공 속성인 부분은 무엇이고 상 속성인 부분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수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금수초목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수초목도 자리탈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하고 별 관계가 없어 보이고 당장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 관계를 주고받고 있으면서 그 자체로도 은혜인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전상종사님 말씀이 있어서 하나 공유드립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다. 복사가 어찌 동포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는데 미물공충이 있어야 하겠느냐 없어야 하겠느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은혜가 아니겠느냐? 요 사이에는 좀 덜한데 얼마 전까지 교당에 모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모기향을 2만 원치나 샀습니다. 올 여름에 모기가 어찌 동포원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과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생태계의 구성과 인과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미물곤충도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입문 걸리시는 분들이 함께 시원하게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포에게서 은혜를 받았으니 갚아라 이 말씀이 동포보훈의 강령인데요. 어떻게 갚는다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이냐 이걸 보시면 동포에게 자리 이타로 피은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이 부분은 동포 본인이 자기 본의로 자기를 위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응을 해야 된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산업공상은 아까 우리가 말한 직업을 말하겠습니다. 내 산업공상의 속성이 부분 합쳐진
내 직업을 이용해서 유형적인, 무형적인 무언가를 서로 교환을 할 때에,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직업 활동을 할 때에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니라. 사회가 동폰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나도 자리이타로 하자,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채 받아서는 본을 받아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연을 마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포운의 핵심은 자리이타입니다. 내가 이 동포운을 알아서 자리이타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자리이타 안 해주고 자리하면서 남한테 손해를 주는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럴 때 은생어의 해생어원 일원상 선문에 나오는 그 진리를 한번 실천해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았죠. 그러면 코로나가 은혜냐?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과 건강에 상실과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해만 입힌 것인가 하고 살펴보니, 저는 최근에 줌모닝, 선모닝을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실 땐 아침 자선을 할 때 10명도 넘게 들어오십니다. 이 함께하는 치영, 현승, 진성교우와 또 수양 회원님들이 계셔서 코로나 전과 비교해도 아침 자선하는 숫자가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도 줌모닝, 선모닝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아침 자선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선방객들에게 서로 정신수양을 독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은생어의 해생어는 세상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불만을 가지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사리 연구와 작업 치사를 잘해서 결국에는 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대장사님께서 격려를 해주신 것이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